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잔잔한 검은고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을 한가운데 수백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굵은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넓은 그늘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왔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소박하지만 깊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티나무 아래 대청마루가 있는 작은 기와집.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한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는 거창한 재주보다 작은 약속 하나가 더 중요하다네. 이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당산나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지요. 나무의 나이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저만큼 컸다고 하니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그늘을 찾아 농부들이 모여 땀을 식혔고 장날이면 장에서 돌아온 아낙네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지요. 아이들은 나무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노인들은 나무에 기대어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느티나무 바로 옆에는 한 채의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집이었지요. 대청마루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마당에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 어르신이라 부르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서당 훈장을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학식이 높았고 글씨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반드시 지켰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말씀은 바위에 새긴 것과 같다. 그만큼 그의 말은 믿음직했고 그의 삶은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대청마루에 박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쓰고 계셨지요. 옆에는 먹물이 담긴 벼루와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의 새싹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오, 들어오게.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대청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이총각. 22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소년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지요. 앉게. 예, 어르신. 이 총각은 마루 끝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붓을 내려놓고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르신, 제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이 총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합니까?
박 어르신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심오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나? 요즘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총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르게 삽니다. 어떤 이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이는 권력을 좇습니다.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지. 어르신은 차를 한 잔 따라 젊은이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자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묻겠네. 자네는 지금까지 살면서 약속을 잘 지켜왔나? 이 총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큰 약속은 지킨 것 같은데 작은 약속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약속. 예.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급한 일이 생겨 어긴 적도 있고, 어머니께 심부름 가겠다고 했다가 잊어버린 적도 있고. 박 어르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솔직하구나. 그럼 자네는 그때 마음이 어땠나?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박 어르신은 창밖의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물었지.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느냐고. 예. 첫째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네. 이 총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요. 그래. 남에게 하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거야. 박 어르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자네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루를 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치자. 그런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서 따라가 버렸어. 그럼 누구를 속인 건가? 저 자신을 속인 겁니다. 바로 그거야.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인 거지. 이 총각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 어르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네.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려고 애쓰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남도 속이게 되어 있어.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남에게도 정직하지. 박 어르신은 젊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나 자신과의 약속. 오늘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대로 사는 것.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하지만 어르신, 그게 쉽지 않은데요. 이 총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지. 아주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평생의 수행이 필요한 거지. 박 어르신은 마루 옆에 놓인 붓을 가리켰습니다. 저 붓을 보게. 저 붓으로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먹을 찍어서 종이에 쓰면 됩니다. 그래, 간단하지. 하지만 좋은 글씨를 쓰려면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야. 원리는 간단해. 하지만 잘하려면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지. 약속도 마찬가지란다.
박 어르신은 일어서서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 저 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란 비결이 뭘까?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자랐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지. 하루아침에 커진 게 아니야. 매일 조금씩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자란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박 어르신은 다시 마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매일 조금씩 지키다 보면 그게 쌓여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있고 남들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말일세. 이 총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어르신. 가르침이랄 게 뭐 있나. 나도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네. 어르신은 항상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박 어르신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지.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더 노력했어.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방법이란다. 이 총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보게.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예, 어르신.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총각은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지요. 박 어르신은 대청마루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젊은이가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어르신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정성 성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모든 약속의 시작이라고 어르신은 믿었습니다. 그날 밤 이 총각은 자기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그는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마음먹은 대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글을 다 쓴 후 그는 그 종이를 벽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말입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올랐습니다. 느티나무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이 총각의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날부터 이 총각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한 장의 깨달음.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이 총각은 어느덧 28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장가를 갔습니다. 이웃 마을의 정숙하고 착한 처녀와 혼인을 했지요. 신부의 이름은 김씨 부인. 24살의 조용하지만 야무진 안악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1년 만에 처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지요. 2년 후에는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서방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정성스레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웃으며 맞아주었고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지요. 이 서방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방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농사도 지었고 겨울에는 새끼를 꼬아 팔기도 했으며 틈틈이 품팔이도 다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지요.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니까.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논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했고 때로는 달이 뜬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밥만 먹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아이들이 아버지 같이 놀아요 하고 조르면 아버지 피곤하다. 내일 놀아주마 하고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와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아버지에게 같이 놀자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서방이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밥 주게. 아내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 서방은 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왜? 오늘 제가 서당에서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그래? 잘했구나. 이 서방은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버지, 지금 피곤하다. 내일 들어줄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다 먹은 이 서방은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마루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남편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서방은 일찍 일어나 또 논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를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만. 예, 어머니. 오늘은 박 어르신 댁에 좀 다녀오너라. 어르신 댁에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르신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구나. 이 서방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니 거역할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 서방은 느티나무 아래 박 어르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저 왔습니다. 오, 들어오게. 박 어르신은 여전히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몇 년 사이 더 나이가 드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앉게. 예, 어르신. 이 서방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한참 동안 이 서방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먼. 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요. 그래, 가장의 책임이 무겁지. 박 어르신은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 부인과 아이들은 요즘 어떤가? 이 서방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잘 있습니다. 그래? 정말로 잘 있나? 박 어르신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이 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못한다고? 예. 그냥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입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혹시 기억하나? 몇 년 전 이곳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를. 물론입니다. 첫 번째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 말씀이시지요. 그래. 자네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이서방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좋은 일이네. 하지만 박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네. 이제는 두 번째 약속을 배워야 할 때가 왔어. 두 번째 약속이요. 그래. 두 번째 약속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네. 이서방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바로 가족이지. 부인, 자식, 부모, 자네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 말일세. 박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건 분명 좋은 일이야.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어르신은 이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진짜 원하는 건 돈만이 아니란다. 그럼 뭡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 하나,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런 것들이지. 이서방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르신, 자네 아들이 천자문을 다 외웠다며? 이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네 어머니께 들었지.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며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 아나? 하지만 자네는 피곤하다며 내일 들어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내일은 또 내일로 미뤄질 거야. 아이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 이서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잃은 거지. 박 어르신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도 중요해. 하지만 가족도 중요하네. 아니, 어쩌면 가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하지만 어르신,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물론 일을 해야지.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0분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바쁜가? 이서방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큰돈을 벌지 못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가장이라네. 따뜻한 말 한마디요. 그래. 오늘 하루 어땠어? 수고했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 말일세. 박 어르신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말들은 돈이 들지 않아. 하지만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그게 바로 가장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약속이란다. 이서방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진짜 가장의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지. 박 어르신은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겠네. 종이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차 한 잔 마시기.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산책하기. 한 달에 한 번 부인과 둘이서 시간 보내기.
이건 작은 약속들이지. 거창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이면 가족은 행복해진다네. 이서방은 종이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의미가 있지. 특히 가족과의 약속은 더욱 그래. 박 어르신은 다시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가정이라는 집을 말이지. 돈은 그 집의 기둥이야. 하지만 기둥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아. 따뜻함이라는 벽이 필요하고 사랑이라는 지붕이 필요하지.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서방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이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일찍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미안해. 무엇이요? 요즘 너무 바쁘다고 당신한테 소홀했어. 아이들한테도 그랬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그때 큰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 이서방은 아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보여줄 게 있다며 천자문 다 외웠다고?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 들어보실래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들어줄게. 아들은 신이 나서 천자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이서방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들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이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아이들은 제잘거렸고 아내는 웃었고 이서방은 평온했습니다. 여보. 응.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서방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이럴게. 약속해. 정말요? 응. 약속. 달빛이 가족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서방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했지만 저녁에는 꼭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과 마을을 산책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둘이서 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약속들이었지만 그 약속들이 쌓여 가족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아내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서방 자신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박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 가족에게 지키는 약속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구나.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서방은 어느덧 40을 넘겼습니다. 이제 그를 이서방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이 영감 또는 이 어른이라 불렀지요.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두 아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16이 되어 씩씩한 청년으로 자랐고, 딸은 13이 되어 단정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이 영감의 집은 마을에서 믿음직한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어른네 집은 약속을 잘 지킨다더라. 이 어른은 말 한마디가 쇠 같다더라. 사람들은 이 영감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기 때문이지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영감과 거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말만 믿어도 되니까요. 이웃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영감을 찾았습니다. 그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도와주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영감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추수를 마친 후 마을은 풍요로웠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이 영감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어른, 잠깐만. 박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80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다만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허리가 더 굽으셨을 뿐이었지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 영감은 급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나? 예, 덕분에 잘 지냅니다. 들어오게. 차나 한잔 하세.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직접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자네, 요즘 마을에서 평판이 좋더구먼.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네. 사람들이 자네를 믿고 의지한다더군. 이 영감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박 어르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하지만요. 이제는 세 번째 약속을 배워야 할 때가 왔네. 이 영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요. 그래. 자네는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을 잘 지켰어. 이제 마지막 약속, 가장 넓은 약속을 배울 차례야. 박 어르신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세상과 나누는 약속이라네. 세상과요? 그래. 나 자신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약속 말이지. 이 영감은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봐. 저 나무는 누구의 것인가? 글쎄요. 마을의 것 아닙니까? 그렇지. 하지만 저 나무는 주인을 가리지 않아. 더운 여름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그늘을 내어주고 마을 아이들에게도 놀이터가 되어주지. 봄에는 새싹을, 가을에는 열매를 나누어주고. 박 어르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네. 자기 자신만 잘 살고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야.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하지. 어떻게 해야 세상과 함께 사는 겁니까? 어렵지 않네. 박 어르신은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말했습니다. 첫째, 남을 돕는 일. 자네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야.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네. 힘을 보태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예. 둘째, 이웃을 돌아보는 일. 혼자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네.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진짜 행복이지. 잔치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상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셋째, 조금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을 걷는 일. 세상에는 쉬운 길과 옳은 길이 있네. 쉬운 길은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후회가 남고, 옳은 길은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떳떳하지. 박 어르신은 이 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이제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네. 사람들이 자네를 믿고 따르지. 그럴수록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야. 무거운 책임이군요. 그렇지. 하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네. 이미 2가지 약속을 지켜왔잖아. 이 영감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제가 세상과 약속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 어르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예를 들어보지. 어르신은 마당의 꽃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꽃나무는 봄이 오면 꽃을 피우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이야. 그게 꽃나무가 세상과 한 약속이네.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지. 자기 역할이요? 그래.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네는 이 마을에서 믿음직한 사람이네. 그럼 그 역할을 다해야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본보기가 되는 거야. 이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 영감은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과 나누는 약속이라. 마침 그때 이웃집 김 씨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어른,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마을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어젯밤 큰 비에 떠내려갔어요. 뭐라고? 이 영감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다리가 정말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 다리가 없으면 장에도 못 가고 이웃 마을과도 왕래를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아에 말씀드려서 고쳐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언제 고쳐줄지 모르잖아요. 몇 달은 걸릴 텐데. 이 영감은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직접 고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요? 예. 관아를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 힘을 모으면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제가 목재값은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힘만 보태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른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좋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이 앞장서서 일했고 젊은이들이 힘을 보탰으며 어르신들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인네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과 물을 날랐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튼튼하고 든든한 다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 어른 덕분입니다. 이 어른이 아니었으면 몇 달을 고생할 뻔했어요. 하지만 이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힘입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다리 앞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떡을 나누어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서로의 수고를 치하했지요. 이 영감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세상과 나누는 약속이구나. 그 후로도 이 영감은 계속 세 번째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서당에 갈 돈이 없다고 하면 조용히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아프면 약을 지어다 드렸습니다. 이웃 간에 다툼이 있으면 중재에 나서 화해시켰습니다. 마을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장사할 때 조금 덜 받기도 했고 자기 일을 미루고 남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해를 볼수록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큰 눈이 내린 후 마을 어귀에서 쓰러진 나그네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거둬야 합니까? 하지만 이 영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른, 괜찮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영감은 나그네를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뜨거운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며칠 후 나그네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습니다.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나그네가 떠난 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모르는 사람까지 도와주세요? 이 영감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아름답지 않소.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소. 그때 누군가 도와주면 좋지 않겠소.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이 영감은 박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뵙습니다. 오, 자네 왔구먼. 앉게.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나? 세 번째 약속의 의미를요. 세상과 나누는 약속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박 어르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자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받은 게 훨씬 많더군요. 무엇을 받았나? 사람들의 신뢰, 이웃의 따뜻함,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자네는 이제 세 가지 약속을 모두 배웠어. 나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세상과의 약속.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사는 거란다. 이 영감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마워할 것 없네. 자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그저 길을 가리켰을 뿐이지. 두 사람은 함께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얼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끊임없이 돌고 돌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구순을 넘기셨습니다.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청마루를 떠나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이 영감도 이제 예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 주름마다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이는 모두 장성했습니다. 큰아들은 장가를 가서 손자를 낳았고 딸도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이 영감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초겨울 오후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느티나무의 잎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 영감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박 어르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오, 들어오게. 박 어르신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영감은 손자와 함께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그 아이가 손자인가? 예, 올해 5살입니다. 어린 손자는 박 어르신께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참 영특하게 생겼구나. 할아버지를 닮았네. 이 영감은 웃으며 손자를 옆에 앉혔습니다. 박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나? 어르신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라니? 이 영감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약속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박 어르신은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랄 게 뭐 있나? 자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아닙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길을 잃었을 겁니다. 이 영감은 창밖의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살면 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약속. 저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잘하고 있구나. 두 번째, 가족과의 약속. 저는 가족에게 소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말씀 듣고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 영감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제 아들도 저를 보고 배웠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 세 번째, 세상과의 약속.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어르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어른. 예, 어르신.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이 영감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네. 사람은 누구나 갈 때가 있는 법이지.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박 어르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후회는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약속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이 영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박 어르신은 이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 무엇입니까?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네.
바로 지켜온 약속들이지. 박 어르신은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봐. 저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여기 서 있었어.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쉼터가 되어 주었지. 그게 저 나무가 세상에 남긴 것이야. 예.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화려하게 살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약속을 지킨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 거야. 박 어르신은 어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에게도 전해주게. 무엇을 전해드릴까요? 3가지 약속을 말일세. 나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세상과의 약속. 이 3가지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사는 거라고. 이 영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 이 영감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모두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무슨 이야기세요, 아버지? 박 어르신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란다. 이 영감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박 어르신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 나 자신과의 약속을 배웠던 이야기. 가족을 소홀히 했다가 깨달았던 이야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리를 만들었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으며, 어린 손자는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이 영감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3가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구나. 예, 아버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저도 시집 와서 배웠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요. 이 영감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 네, 할아버지.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무엇을요? 사람으로 사는 법을 말이야. 어린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약속까지.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편안히 잠드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 어른이 돌아가시다니. 마을의 큰 어른을 잃었구먼. 장례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영감은 상주처럼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람들은 박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른은 평생 약속을 지키며 사셨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신 분이야. 그 어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화목해진 거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영감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람이 남기는 것이구나. 재물도 명예도 아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따뜻함이구나. 장례를 마친 후 이 영감은 느티나무 아래 섰습니다. 그곳에는 박 어르신이 평생 앉아 계시던 대청마루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 어르신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이 영감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의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박 어르신이 잘 살게나 하고 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이 영감도 이제 70을 넘겼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새하얗고 등은 굽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대청마루에 이 영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이 영감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어느덧 20이 된 청년으로 자란 손자였지요. 오, 들어오너라. 손자는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합니까? 이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젊은 시절 박 어르신께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영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질문이구나. 이 영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란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께 배웠던 것들을, 자신이 살아오며 깨달았던 것들을. 손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이 영감이 말했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잘 지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보장한다. 손자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명심하겠습니다. 손자가 돌아간 후 이 영감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박 어르신의 가르침이 나를 거쳐 손자에게 전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약속이 남기는 흔적이구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유산이구나.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느티나무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 영감은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잘하고 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박 어르신이 잘하고 있네 하고 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감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후회 없이 살았다. 약속을 지키며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남긴 것들이 아이들에게, 손자에게 그 아래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약속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약속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약속들. 그 약속들이 마을을, 가정을,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대청마루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3가지 약속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세상과의 약속. 이 3가지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는 한 마을은 평화롭고 가정은 행복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 남긴 흔적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검은고 소리가 다시 흐릅니다. 달빛이 느티나무를 비춥니다. 대청마루는 고요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세상과의 약속. 바람이 살랑입니다. 느티나무의 가지가 흔들립니다. 이 약속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 작은 약속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 작은 약속들이 모여 한 가정의 행복을 만듭니다. 이 작은 약속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달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혹시 나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가족에게 한 약속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세상을 향한 작은 친절을 미루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드러운 음악이 흐릅니다.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오늘은 정직하게 살겠다고. 가족에게 약속하십시오. 오늘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다고. 세상에게 약속하십시오. 오늘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겠다고. 검은고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만 잘 지켜도 그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그 약속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돌아보면 당신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의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사람이 남기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켜온 약속들입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은 따뜻함입니다. 달빛이 당신을 비춥니다. 오늘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려 애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음악이 천천히 멀어집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은 또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는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시면 됩니다. 느티나무가 달빛에 빛납니다. 대청마루는 비어 있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손자에게, 그 아래대로.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입니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약속을 지키는 하루 되십시오. 음악이 사라집니다. 밤은 깊어지고 별은 빛나고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가슴에 품고